Achoa University. 네, 안녕하세요. 회계 원리 강의 맡고 있는 김상일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암원 학습용 동영상을 못했었죠. 예, 그다음 분주했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암원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분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 회계 초기에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게 이제 분계거든요. 그래서 암원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그동안 배운 거 조금 복습하고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해서 괜히 뻔한 동영상 만드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여러분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동영상 여러분이 보지도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계를 위한 몇 가지 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헷갈려 혼동이 될 만한 개정 과목들을 여기다가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분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분계라는 건 뭐냐? 분계라는 거는 우리가 5가지 단어로 거래를 리코딩하는 거다, 기록하는 거다, 그죠? 날짜,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가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걸 왼쪽에 쓸까, 오른쪽에 쓸까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이나 왼쪽이 정해졌더라도 그거를 쓰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 2가지 허들을 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방금 여기 밑에 보시는 그림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계정 과목 이름이 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외워줘야 돼요. 그죠? 외워줘야 되고 제가 몇 가지 팁도 얘기를 했는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레프트 라이트냐 어떻게 하니까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에서 최소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거래 이중성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2개는 있다. 그 계정 이름을 찾아라. 계정 이름 몰라도 그 아이템을 찾아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 찾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과정이 계정이 5가지 거래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이 갑니다. 그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면 요 그림에 따라서 왼쪽에 쓸지 오른쪽에 쓸지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분계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좀 팁을 드리면 첫 번째 팁은요. 제 팁은요. 어쨌든 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왼쪽이 먼저 정해졌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알기 쉬운 거. 근데 2개를 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알기 쉬운 거 하나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만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공을 팔기 위해서 미리 선수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개 아이템은 선수금하고 현금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선수금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현금으로 고민하세요. 현금을 받았잖아요. 자산이 들어왔잖아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왼쪽에다 쓰면 선수금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선수금은 사실 부채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도 분계는 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팁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게 우리가 이제 아직은 수업 시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발생 분계하고 이연 분계라는 게 뭐냐? 그 현금이 들어오는 현금 이동 시간하고요. 현금 이동 시간하고 실제 거래 발생 시간이 달라요. 이랬을 때 이제 발생하는 계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예를 들게요. 발생 분계, 이형 분계 그러는데 개념은 있는데 사실 이 개념 정의를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거래에서 이러한 매출 채권이나 선수금이
어떤 성격인지 정체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채권은 뭐냐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돈이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돈이 나중에 들어와요. 거래는 오늘 발생했는데 돈은 한 달 후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발생 분계 혹은 이연 분계. 그러니까 이 시점이 같지 않은 분계의 대표적인 하나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 채권이 거래 5가지 요소 중에 뭐냐? 매출 채권은 알겠지만 좋은 거니까 자산입니다.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샀는데 돈을 지금 안 줬어요. 거래는 오늘 일어났는데 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매입 채무가 돼서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부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미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고요. 미지급 비용, 비용을 줘야 돼. 예를 들면 전기세 줘야 돼, 집세 줘야 돼. 아직 못 줬어요. 부담스럽죠.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얘네는 뭐냐? 재고 자산에다만 쓰는 겁니다.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의 정의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재고 자산이라는 그 회사의 원래 본업과 관련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미수금과 미지급 비용도 매출 채권 매입 채무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받아야 될 걸 못 받았고 줄 걸 아직 안 줬어요. 그렇지만 계정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연분계인데 이연분계 개념은 몰라도 되고요. 선수금이 먼저 봅시다. 선수금. 선수금이 뭐냐면 미리 받았다는 뜻입니다. 미리 받았다. 선수. 그죠? 선수. 받을 숫자잖아요. 그죠? 수령했다. 미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회사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객들이 아직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돈을 우리한테 미리 갖다 준 거야.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면 우리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기분은 좋아 되게. 그죠? 우리 제품이 인기가 좋으니까. 하지만 선수금 자체는 이거는 좋은 건 아니야. 나중에 우리 제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뭐죠? 어블리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선급 비용은 뭐예요?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미리. 예를 들면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월세를 예를 들면 4월달 집세다. 그럼 4월 1일 날 미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1년 동안에 우리 임대료인데 1월 1일 날 12개월치를 미리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돈을 미리 줬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건물을, 이 방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 인조이 하면 돼요. 유징. 그죠? 이 퍼실리티를 이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급 비용은 자산이 됩니다. 요 정도 개념만 알면 돼요. 이연이 뭐다, 뭐 발생이 뭐다, 그 개념 정의 필요도 없고요. 이 지금 얘기한 여러분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계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네요. 그 나머지 혼동이 되는 계정 과목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